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 유익함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선 씨와 제가 둘이서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근데 영화 리뷰 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오늘 하게 될 리뷰는 어제 밤에 본 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 하고 왔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신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영화 제목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입니다. 호프. 네. 아, 대작이죠. 저희들의 그냥 주관적인 리뷰인 네. 거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저는 뭐 이쪽 일을 하고는 네, 있지만 영국 영화과. 또 저희가 보는 그런 시선이 있을 것이고 또 선씨가 예술가로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조금 다른 영화 평론하는 전문가라든가 다른 영화 전문 유튜버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는 것을 미리 양해해 드립니다. 아니, 좀 뭔가 그냥 일반 관객의 시선에서 이렇게 봤구나를 그냥 보는 정도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훨씬 좋겠죠. 예, 이 보시기 전에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약간 전문가다운데. 이거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영화의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영화 네. 호프는요. 요즘 호불호가 가장 네. 나뉘는 아주 그런 화제의 영화이기도 하죠. 뜨거운 감자죠. 예. 이거 재밌냐, 재미없냐, 좋았냐, 안 좋았냐, 이걸로 지하철 타면 그걸로 싸우는 소리도 들려요. 영화 개봉 11일째 네. 300만을 넘었고 저희가 지금 이게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35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손익분기점이 700만이라고 하는데 700만이 넘을지 예상하고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인 것 같고요. 2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을 견디고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고 네. 재밌게 잘 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다, 재밌게 봤다, 좋게 봤다라고 제가 SNS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은 막 평점을 보니까 네. 0점 준 분도 있고 1점 준 분도 있고 뭐 난리 났죠. 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이 좀 커져서 이런 나홍진 감독님 같은 분을 모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한 10년 후에 한번 바래볼 또 그 점을 할게요. 단축시켜 줄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호프 시즌 2, 네. 뭐 호프 시즌 3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채널 빨리 키워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네,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감상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좀 나홍진 감독님에 대해서 뭐 살짝 얘기를 하면 네. 저희 25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다니엘 A 크래프트 우수 액션 시네마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제 측이 전작 전체를 상영하는 특별 회고전까지 열고 이제 나홍진 위크 뭐 네, 이런 걸 작품의 했겠구나. 국제적인 위상을 한번 입증시켜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전작으로는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한 추격자. 것들 추격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그 곡성. 곡성. 예,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 명대사 아직도 기억나요. 한 줄. 그 멋이 중한디. 그건 아직도 기억에 날 정도로. 맞아요. 머시중 안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영화에서 곡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한 거죠. 줄의 대사가 기억에 남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제 에피소드 컴퍼니라는 이제 투자해 주시는 분 그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올해 투자한 영화가 2개였었는데 어떤 거예요? 개봉 전에 선투자였대요. 네. 그게 첫 번째는 봄에 극장가를 흔들었던 군체라는 영화였고요. 군체. 그 다음이 여름 개봉인 호프라는 영화로 이제 그 두 편인데 그 대박 나신 거예요. 거기는. 그 투자사가 네, 그래서 그 영화의 투자가 흥행 과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 영화계가 작품 수도 현저히 지금 떨어졌고 예전에는 영화관을 가는 게 뭔가 스페셜한 문화를 즐기러 가는 그런 그러니까.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티빙이라든가 집에서도 영화를 네.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아져서 영화 산업 자체가 그렇죠.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만큼 투자도 좀 많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영화가 이렇게 대작이 그 제작비가 엄청 들어가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흥행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영화가 흥행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자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 호프가 700만 아니라 1000만이 넘었으면 좋겠다. 네,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 사실 1000만 영화가 왕사남이 1000만 영화를 달성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흥행 아마 1위까지 가지 않았나?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여름 이 치열한 극장가 전쟁에서 우리 영화 호프가 지금 굉장히 논란 속에 흥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네, 다들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이제 영화비 지출하는 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요즘에 그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특히 OTT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만 내면 한 달 동안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 한 편이다라는 경제관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을 볼 때 굉장히 신중하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은 영화관에서 꼭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운드와 좀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전 한순간도 지루한 순간이 없었어요. 어. 그 2시간 반 러닝타임 동안. 본격적으로 그럼 영화 얘기를 네. 조금 해볼까요? 그 영화 얘기 전에 나홍진 감독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요? 나홍진 감독님이 그 한양대 에리카의 디자인 대학교를 나오셔서 한예종 영상원에 석사를 가셨어요. 아, 전 한양대 에리카를 나와서 한예종 무용원을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닮은 점이 있다. 뭐 이런 그냥 평행 네. 이론을 어떻게든 네. 그럼 뭐 하나 대박을 터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함을 대박을 터트리든지. 뭐가 됐든 저에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저도 한양대 연영과라는 다음 작품 저도 이제 캐스팅을 짧은 거라 잘 달리시는데 그 달리는 장면 많던데 저랑 친구인 되게 잘 황석정도 달리세요. 나오던데. 예. 자 어쨌든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적으로 그 석천 선배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워낙에 이제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너무 재밌게 잘 봐서 기대치가 되게 많았고 또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사실은 심사위원 대상을 노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굉장히 비평도 되게 좋았어요. 비평가들이나 뭐 그런 평가하는 사이트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수상 예감을 했었다가 아쉽게도 실패한 그런 작품이어서 사실 저는 한국에서 개봉하면 빨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평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길래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의 평 굉장히 높고 일반 대중분들의 평들을 보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가냐 뭐 CG가 왜 이러냐 이런 평으로 이제 약간 안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살짝 걱정을 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와 대한민국의 영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도 마찬가지지만 675억이라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역사적인 일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량 공세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또 영화 보면서 항상 하는 게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때깔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뭐 중간중간 이제 약간 SF물인지 뭐 외계인물인지 뭔지 장르는 뭐 그렇지만 중간중간 위트 있는 대사들이 너무 재밌었었고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이나 2시간 반을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메시지도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CG에 관한 거는 전 충분히 감내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CG 수준 굉장히 한국 좋았어요. 영화에서 저는. CG가 이렇게 잘 된 게 또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이게 그 뜬금없음과 어이없음을 나에게 이해시키는 것들, 그런 장면의 연속, 그러면서 이게 내가 걸고 넘어지자면 저 아닌 것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다르게 저럴 수 있구나 하고 보면은 계속 그거에 몰입되면서 봤는데 저는 그냥 저럴 수 있겠지 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나름의 그 세계관에 이입도 되고
또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다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사실 영화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도대체 외계인, 그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이 언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한 시간 가까이 지나야 얼굴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곡성 때보다 오히려 더 그 괴물로 나오는 분들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곡성 때 일본 그것보다 네.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았지만 지금은 진짜 나름대로 되게 진짜 확 이게 붙은 것 같아요. CG가 뭐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지만 어쨌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지만 좀 디테일하게 네. 뭐 영화의 어떤 뭐 좋은 점 또 네. 아니면 좀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체적인 영화 스토리 내용은 저희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기억이 안 나. 정말 많은 분들의 네, 이미 해주셔서. 유튜버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또 영화를 보시면 그걸 알 거예요. 이 영화는 한 제가 봤을 때 세 단계로 좀 나뉩니다. 한 세 편의 네. 그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그 호프 황이라는 그 항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와 숲속에서의 그 액션씬이 엄청나는데 그 숲속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도로를 달리는 어떤 그런 로드무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네. 추격씬 같은 한 세 가지로 좀 나뉘어요. 예. 배경 자체가 스토리 얘기 안 하신다더니. 요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니까. 좀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좀 장르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장르로 규정할 수 있는 영화의 장르인가라는 질문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이걸 무슨 장르라고 말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한데 외계인이 나왔으니까 SF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SF이면서도 뭐 다양한 장르에다가 그 방금 얘기한 에피소드 세 가지가 나뉘잖아요. 첫 번째는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 마을에 나타난 괴물, 하지만 정체불명. 두 번째는 숲속에서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게 외계인들, 그 안에서의 추격.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도로에서 그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선. 그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하나로 한 편으로 이렇게 영화가 되는데 전 되게 신선했거든요. 맞죠. 그런 게. 네. 보통의 기승전결 그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구조를 완전히 뒤엎은 것 같아서 실험적이고 되게 발달된 되게 성숙한 영화의 구조 같다고 느꼈어요. 예. 사실 C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CG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좀 이게 평론가처럼 얘기 안 하고 그냥 원래 제 캐릭터대로 말하면 네가 만들어봐라고 하고 싶죠. 네가 해봐. AI 써서라도 그렇게 해봐 되나라는 말을 해보고 싶고 또 그 같은 한국인이 전 세계를 이렇게 좀 문화 위상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좋게 말해주지 그걸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얼마나 고퀄리티를 보려고 진짜 화산 폭발 내지 않는 한은 그 뭐라고 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G로 했기 때문에 CG로 하는 한 모든 CG는 다 아쉽다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뭐 그 영화 측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CG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대낮 배경에 대낮에 찍은 화면에 CG를 입히는 거는 밤 장면에 CG를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도 안 나고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영화 호프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그냥 하루에 진행되는 그것도 낮 시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알고 보시면 일단 그래 감안해야죠. 감안하고 보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CG로서 승부받던 영화가 몇이나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의 제작비도 되지 않고 네. 근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고 그렇게 좀 폭넓게 봐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막 비교하고 막 그 기대치가 너무 높고 이러면 또 안 돼. 그리고 나는 그 놀라운 감정을 느꼈던 게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반짝이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서 외계인 입장에서 잠깐 봤는데 전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끝까지 슬펐어요. 그게 처음에 첫 괴물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쫓겨다닐 때부터 저 친구 왜 쫓겨다니지 저렇게 의미 없이
도대체 왜 마을에 내려와서 저렇게 다 파괴를 하고 있지? 계속 그게 퀘스천 하면서 가다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야.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그 괴물과 눈을 마주치는 네. 그 모든 장면에서 괴물의 눈과 우리 지구인 주인공들의 눈 마주침을 그렇게 찍은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 되게 슬펐어요 그게. 아 뺏겼네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장면인지 가장 기억에 네, 남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가장 장면인 것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한국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을 법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수백 마디의 좋은 글과 말 대사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인의 문화에서 특히 잘 작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계인인 괴물, 첫 괴물과 황정민 배우가 마지막에 눈을 마주쳤을 때의 서로의 그 감정이 되게 오묘하잖아요. 저렇게 나와 다른 존재지만 알고 봤더니 너도 나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너도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구나. 도대체 넌 왜 그런 거니? 뭐 쟤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쟤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쟤를 저렇게 쫓아서 죽이는 게 맞나?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걸 뭔가가 느끼게 해주는 거야. 나한테 분명히 그 감정이 오지만 그게 내가 미처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묘한 한국에서 정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서와 감정의 어떤 교감? 그게 전 분명히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2시간 반 중에 제가 꼽은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는 그때예요. 그때 진짜 울컥함이 같이 오거든요. 저 역시 제 3자인 저 역시도 묘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 텍스트보다 그 이전에 인간만이 가진 그 뜨겁고 뭔가 촉촉한 알 수 없는 뭔가가 그래서 좀 저도 슬픔이 좀 느껴졌고 좀 이게 맞나라는 물음표도 생겼던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고 나란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전달할 수 없는 그 두 집단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그 관계가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외계인을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딘가에서 낯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동네의 특성 자체가 되게 고립돼 있고 굉장히 오지인데다가 그러니까 그 휴전선 근처에 돼 있는 그 설정 자체가 그 시절 뭐 80년대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폰도 없고 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얘 정체가 뭐고 지금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나와 다른 존재가 마을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뭐 황소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뭐 이런 피해가 있다가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동네의 캐릭터상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다 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뭔가 낯선 게 오면 내가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무기를 들고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동네인 거지. 이 동네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낯선 게 오고 이 낯선 거의 정체나 소통이 안 되면 일단 위협 존재라고 생각해서 발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먼저. 그래서 나는 계속 생각한 게 과연 이 첫 번째 외계인이 먼저 공격을 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쓰러진 황소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이거 뭔가 오면 우리가 총으로 쏴야 돼 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 뭐가 왔어, 뭐 산에서 이상한 게 내려왔어, 위험해, 뭐 죽여야 돼,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미 그쵸.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외계인은 단지 뭔가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공격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싸움이 예. 시작되지 않았을까? 일단은 우리가 있는 울타리 안에 낯선 이방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불편하죠. 네. 그리고 두렵죠. 네. 그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보다 군중 심리를 만들어내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두려움과 어떤 생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고 너무나도 그런 뭔가가 위협의 존재가 오는 것 마냥 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총을 왜 들고 있냐는 거에 대한 설명은 영화에서 딱 한 번씩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 황정민 배우가 왜 총을 들고 있냐라고 질문, 이 총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 똑같이 말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측하고 좀 불안함, 두려움이 항상 깔려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준비가 돼 있던 거고 그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잘 작용이 돼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나는 이 낯선 것, 이방인, 외계인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야, 저 외계인들의 입장, 난 자꾸 이제 외계인의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에 처음 서양인들이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그렇죠. 바다에 이렇게 왔을 때 처음 서양인을 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공포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 네, 뭐 그런 거 나와 손이 다 똑같고 눈도 있고 비슷하게 비슷한데 생겼는데 달라. 뭔가 등치도 크고 막 우리가 없는 막 가슴에 털도 있고 막 말도 안 통하고. 근데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럼. 마을 사람이 아니면 바로 알아보거든요. 그렇지. 서울과 또 아는 달라. 공동체인데. 그리고 또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그 신대륙 갔을 때에 마주친 백인과 이제 그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이질적인 어떤 존재들이 그쵸. 서로 싸우고 뭐 총질하고 잡고 죽이고 뭐 이랬던 우리 인류의 어떤 스토리 중에 한 편이 상대가 외계인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 작은 마을에 어떤 그렇죠.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 제 입장은 제가 또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단단하게 공동체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에 저같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네. 공격당하거든요. 그쵸.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거 불편해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근데 알고 보면 영화 끝에서도 그쵸. 느끼겠지만 알고 보면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어떤 공동체가 그렇죠. 있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렇죠. 기쁘고 저도 똑같이 어떤 밥 문화가 먹고 그런 건데 이게 네. 영화 감독님이 이거를 좀 의도를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투영할 투영할 수 계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장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천재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거. 할리우드에서 보여지는 닮았어 그냥- 외국인. 여봐요. 할리우드에서 보여지는 SF 네. 뭐 외계인물과 이 호프를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만이 갖고 느낄 수 있는 뭔가의 장치들이 있어. 쟤네도 알고 보면 딱해. 이런 감정이 있어. 쟤네도 알고 보면 그 공동체에 수장이 있고 밑에 호위무사가 있고 뭐 아이가 있고 유모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같이 놀 애완동물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보여지니까 전 그거를 모든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이런 SF에서 저는 이게 감독님이 되게 좀 천재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그게 자칫 심파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감정선으로 저 짠함으로 보고 내가 저걸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길로 빠지기 직전에 제가 근데 날 공격하니까 난 살기 위해 쟤 공격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액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쟤 아무리 죽여도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또 화가 나. 그러니까 일단 쟤를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여. 근데 제가 겁나 따라오니까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정신이 막 나가는데 그 와중에 그 액션에 내가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대사가
어이없는 말들이 많아요. 많아. 진짜 저 상황에 보통의 그런 영화면 되게 심각하고 막 멋부리고 약간 이런 그치. 그 배우가 착 멋있게 막 그 명대사를 착 느끼하게 약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어이없는 이 수면의 위와 아래 딱 중간에 있는 톤이 딱 나오는 게 또 정신을 또 혼미하게 만들어. 이 상황에 저 대사가 맞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내 정신 상태를 계속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프랑스 영화 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 되게 저는 감탄했어요. 대사 중에 뭐 여러 명대사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영화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야 진짜 우리나라 한국말 중에 시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표현해내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네. 배우들의 감정을 설명해주고 하는데 이 시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쓰임이 있는지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주연 배우들이 다 그냥 시발시발 하니까 시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가장 많은 악플이 들어있는 게 대사예요. 왜요? 내가 시발시발 들으러 이 영화를 보러 갔나? 이 얘기가 굉장히 많고 아. 그 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욕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많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시발에서 배우들의 감정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최고의 욕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다른 좋았어요. 걸 막 이렇게 설명할 멋도 없어. 네, 만약에 어. 그 감독이 그 씨발 대신에 그 상황을 그 순간에 설명하는 대사를 했다 하면은 악플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그랬을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그랬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어떤 언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나였다면 나 같아도 아무 말도 못하거나 씨발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대사에서 느꼈냐면 주인공 황정민 배우가 처음에 이걸 뭔가 상황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했을 때 동네가 막 쑥대밭이 된 걸 정확히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사로 세상에 나도 라는 세상에라는 대사를 데서 날 똑같은 거 지금 썼는데 세상에라는 대사를 해. 왜 보면 세상에나 이런 대사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응. 어떻게 근데 저런 세상에 이게 있고 그 함께 늘 같이 다니는 아저씨 역할이 한 분이 있는데 너무 그분이 귀여우셔. 오 마이 갓이라는 오 마이 갓인가 이거 영어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게 있어. 감탄사가 세상에 예를 들어 오 마이 갓이가 있으면 오 마이 갓. 그리고 시발이 있어. 이걸 한번 비교해 봐. 난 감독님이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시발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저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늘 감탄사는 오 마이 갓이라든가 맨날 fuck up 이러잖아요. 세상에나 라는 감탄사와 그 느낌과 씨발 좋댔다. 약간 이런 이 한국말이 갖고 있는 이 욕이지만 감탄사에 비교를 해봐라. 라는 장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근데 이게 배우분들이 연기를 또 워낙 잘하시니까 네네네. 같은 씨발이지만 다 각 그 왜 뭔 감정인지를 내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100마디 설명 단어보다 저 한마디가 훨씬 직관적이다. 맞아. 저게 저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난 세상에라는 단어가 난 너무 좋았어요. 그 너무 귀엽잖아. 그 시골의 그 느낌이잖아. 그 모든 게 사실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다 같은 의미야. 시발. 근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 괴물 보고 놀래서 자지러지고 막 이런 보통 표본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약간 감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순박한 캐릭터가. 그래서 난 되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멋진 장면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난 대사가 되게 주옥 같은 게 많았는데 놀라운 대사욕이 많아서 장면의 연속들이 있어서 2시간 반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초반에는 네. 조금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씩 좀 루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계인이 나온 장면부터 숲하고 도로를 달리는 그 몰아치는 액션은
제가 봤을 때 야 이게 한국 영화가 맞나? 저 이거 매드맥스보다 숨막히게 봤어요. 네, 진짜 저는 숨 막히더라고요. 진짜 계속 추격 달리고 막 처음에 알 수 없는 막, 네. 그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 중간 그 대사를 읊는 대사들 그 배우들의 대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어이없는 재미가 또 있고 그 마지막 이렇게 뒤트는 어떤 장면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세련지면서도 고급진 유머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들어가지고. 기세가 강하고 네. 이게 뭔가 좀 도발적이고 네. 똘끼가 있고 좀 전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음. 이제 좀 악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흥미롭게 보다가 정호연 배우님이 나오는 순간에 그녀의 연기 대사가 모든 몰입을 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아쉬웠다라는 배우 되는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부분이 몇 장면이 있어요? 있네요. 몇 장면이 그래? 있는데 그 몇 장면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정호연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경찰서 소장인 황정민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보면 되게 공무원스러워. 뭔지 알겠지? 나 너무 좋아 그거.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체계에 이렇게 그거를 규칙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사명감 넘치는 신참 공무원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살리려니까 그렇게 연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평가할 주제도 안 되지만 감상. 예. 저는 일단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 팬이에요.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전 존재 자체로 정말 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들이 있다면 그것도 정우현 배우가 등장했을 때인데 그 얘기하셨던 공무원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안에서 공무원으로 살려니까 그 안에 팍 갇혀 있는 세상 안에서 엑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프로토타입의 사람인데 처음 멋있게 등장해가지고 첫 괴물을 팍 발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렇게 인간들을 많이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난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그 상황에 공무원 같은 발상인 거야. 저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차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난 너무 되게 웃겼고 중간중간에도 다 되게 그런 식이야 대사들이. 되게 재미있는 대사를 그게 그 판에 갇혀가지고 정호연 근데 배우가 되게 하고 멋있어. 있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달릴 때 황정민 배우가 뭔가 가슴이 이상하다 그랬나 뭐 약간 마음이 이상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다른 부분이라고 누가 봐도 우린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조인성 배우가 그렇게 된 건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딱 생각하는 게 딱 이렇게 그 캐릭터가 그 좁은 어떤 본인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캐릭터를 정우현 배우가 무겁지 않게 되게 재밌게 소화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영화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영화구나. 만든 감독이나 제작진들 배우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 왜 불편한지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영화가 선상으로 그래프로 들어가다가 한 번씩 이런 대사들이 이렇게 쭉쭉 쳐줘. 그러니까 이게 몰입하다 정신 차리고 몰입하다 정신 차리고 하게 하는데 이게 이 감독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그 처음 괴물을 싸우러 갈 때 트럭이 오잖아요. 그렇죠. 트럭이 황정민 배우를 태우잖아요. 그랬을 할머니 때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총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이야.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대사를 하고 난 제일 네가 총이나 쏠 줄 알아 뭐 이런 거지. 좋았던 장면이 그 와중에
보자기를 열고 감자 좀 먹고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위트들이. 그게 네. 근데 시골에선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그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도시는 그 시골은 그냥 예전부터 고립돼 있고 본인들이 본 스스로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뭐 누가 넘어올지 항상 본인을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는 네. 그런 거고.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시골 가면은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옆에서 불 나고 있어도 그 급하게 가면서도 감자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주고 그치. 그 와중에도 그걸 보자기 싸가지고. 근데 그 진짜 저 원주 시골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기서 막 사단 났는데 이렇게 막 들고 가가지고 뭐야 하면은 나물 이렇게 먹고 해. 해놓은 거 가는 길에 싸우더라도 먹자 먹고 그러고. 싸워. 그게 진짜 한국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다른 코드로 유머를 집어넣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한국식 있는데 코드인데 한국식 코드가 되게 정감 있게 느껴지고 그게 만약에 내가 영화에 대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저런 불필요한 장면이 있어서 러닝 타임을 늘렸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불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로 보면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들로 인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웃기게 봤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캐릭터들을 그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약간 뭐랄까 외계인을 표현할 때 막 뭔가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어떠냐, 응? 그런 거 묘사 디테일 좋았어. 끈적끈적하고 막 뭔가 더럽고 뭔가 막 냄새 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코 막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존재, 뭐 더러운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거기 사는 지구인들도 만만찮게 더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인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왜 이면식 배우가 대사하는 거 보면 뭐 똥을 싸는데 뭐 설사 똥이 그걸 손구녕으로 막았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인간도 참 더러운 거 많은데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이건데 그 외계인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외계인이 뭐 황소를 죽인거나 뭐 곰들하고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해부했을 때 이거 인간하고 장기가 다르다라고 그 보건소장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뭘 먹고 여기서 살까? 뭘 먹이를 찾으러 어디 마을까지 내려왔을 텐데 안 먹은 거 보면 이게 먹거리가 뭘까? 지구에서. 아마 내장 기관이 달라서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낯선 곳에 떨어진 지구에 떨어진 이 외계인의 입장은 얼마나 절박할까. 자기들 종족들이 마지막에 다 멸망하잖아요, 사실은. 멸망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지구에 떨어진 요 몇몇의 외계인들이 새로운 호프, 희망을 갖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들은 우리 지구에서 본인들의 수명을 늘려나갈 어떤 자원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종족을 이제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약간 살짝 남겨놓고. 나는 그런 점도 좋아요. 너무 되게 그거 예찬론처럼 이러는데 마블 영화 같으면 그들이 여기에 왜 왔고 그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이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상상을 해야 돼.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잖아. 맞아요. 도대체 걔네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근데 그 답은 없는 거야. 맞아. 나는 그런 점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속작이 나오냐 마냐 이렇게 기대하게 다음 편 하는. 나와야 돼. 네, 기대하게 하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갖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지구의 과학 기술로도 아직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이 지구까지 오는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저렇게 싸운다. 그 말이 되냐? 약간 그쵸. 이런 의문점을 품어. 그러니까 맨몸이라든가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어. 막 창으로 던지고 그 막 너무 이런. 지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들은 전쟁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사는 종족 같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운 종족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어. 되게 발달됐는데 자기를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그런 종족이 아닌 거야.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기에는 누구를 너무 많이 죽인 거 아니야? 정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자신들의 몸을 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그러니까 특별히 무기를 쓸 일도 많이 없겠지만 전쟁을 많이 안 해봤다고 생각하면 그 발달한 과정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데 쓰는 걸로 발달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방어하는 공격이지 나를 지키기 위한 공격이고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한 공격이지 저들이 공격을 안 하면 내가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지. 외계인이 예를 들자면 그렇죠. 대부분 먼저 공격해서 공격을 그렇지. 했죠. 먼저 총을 쏘고 먼저 놀래고 공포여서 공격을 하니까 피하면서 남을 이렇게 맨주먹으로 맨몸으로 대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숲속에서 액션씬 때 그 호위무사하는 그 네, 외계인이 조인성 그룹한테 한마디 던져요.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어. Nice to meet you. 뭐 이래.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nice to meet you라는 영어를 이 친구가 외계어가 아닌 내가 듣기에는 nice to meet you 하는 느낌으로 들었거든. 뭐 다시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공격 전에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보고 뭔가의 대사가 있다가 나오긴 했어. 눈이 마주친 다음에 조인성한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조인성은 총 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쏴버려서 이제 그때부터 대결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저들이 지구에 왔을 때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살러 온 희망을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다양한 추측이 있어. 아니면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티 안 나게 그냥 정찰만 하고 그 다양한 뭐 추측들이 아니야 근데 있는데 이제 그 모선이 폭발되는 거 보면 그 종족이 이제 조용히 왔다 가는 건 모선의 아니고 정체는 모르겠어요. 네. 그게 그냥 위에만 있었을 수도 있는 모선. 거고. 그거는 모선이에요. 예, 그 행성에서 피난 온 전체 모선이고 거기서 이제 약간 뭐랄까 새로운 정착지를 탐험하러 온 어떤 그 멤버들이 외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피난을 하러 온 저 그룹 중에서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다양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실 이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작품이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이게 추측과 그쵸. 어떤 뭔가가 자기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 내가 본 것들과 다 다르니까 모두가 다르게 보니까 참 그런 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영화 전문가가 아닌 네. 사람들 그 평을 이제 저는 그 땀 같은 걸 흘리잖아요. 체액이 흘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외계인한테 체액이 없었다면 진짜 되게 너무 이렇게 손에 닿기 어려운 날카로운 존재였을 것 같은데 약간의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체액인 것 같아. 그 뭔가 땀을 흘리는 것 같고 좀 저들도 약점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고 저것으로서 저것이 그냥 그 완전히 무력의 완전체가 아니라 좀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연약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도 땀도 되게 땀이지만 눈물을 흘리잖아.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되게 네. 지구인적이죠. 그러니까 지구인적이고 저는 이 외계인의 캐릭터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다 그 종족이면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에서 조금씩 바뀌거든. 근데 이 영화 호프의 또 장점은 캐릭터가 다양해. 다양해. 외계인의 캐릭터가 다양해. 진짜 디테일하게 예, 하셨더라고.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눈여겨서 보면 약간 되게 재밌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과분들은 이걸 자꾸 사실과 이걸 비교하느라고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들이 중력을 어떻게 했냐, 이 산소 농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리고 그런 걸다 따지는 이런 걸 다 분들이 따지다 있다고요?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고 그럼요. 이제 동화에서는 사람들이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작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세계관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의 외계인은 저렇게 생긴 거고 그냥 그렇게 봐야지 내가 누리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거든요. 또 그래야지 내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공격의 잣대로만 보는 게 옳냐. 그 특히 한국인이 이런 걸 멋지게 해냈는데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외계인의 놀라운 능력들을 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지구인인 황정민 또 조인성 또 정호연 배우들의 능력도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지구인인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끝까지 주인공들은 안 죽는다. 나무에 이렇게 높이 버려졌다가 떨어져도 좀 있다가 말을 탄다. 그래, 그러니까 놀라운 커버 능력이 있다. 출연료가 얼만데 그래서 빨리 죽으면 안 되지. 어디가 진짜 능력 있는 지구인 외계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캐릭터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아무튼 요즘에 호불호 논란이 어마무시한 영화 호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름대로 우리끼리 네, 느낀 점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봤어. 이런 류를 분명히 봤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새로운 영화였거든요. 이렇게 3단으로 나눈 것 자체도 그래서 저에게는 신선했고 내가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훌륭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 중에 이제 감독 나홍진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허를 찌르는 걸 참 잘하는 감독님이다. 그러니까 추격자를 봤을 때 마지막 결말 비트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객들한테 와우 하는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뭔지를 그리고 곡성에서의 마지막쯤 결말 장면도 마찬가지고 호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어떤 범죄물 무슨 뭐 약간 무속 신앙이 들어가 있는 어떤 장르의 물 그리고 또 SF물 이렇게 그동안 봐왔던 장르의 접근법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참신함과 의외성의 재미를 마음껏 누렸던 게 영화 호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 결말은 이런데요. 네, 저는 이렇게 감독님이 외향인처럼 보이는 내향인, 그렇죠. 네, 에너지가 영화에서 잘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부시고 싸우고 총 쏘고 하지만 그게 약간은 되게 내향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한국인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편이 궁금한 영화라는 점에서 반지의 제왕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쨌든 영화 호프의 700만 돌파를 기원하고 1000만. 나아가서 1000만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저 개인적으로 호프 해보면서 여러분들 극장에서 아직 못 본 분들은 빨리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하시고요. 나홍진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님들 나머지 배우님들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영화 리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저도 너무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흥분한 거 처음 봐요. 네, 영화 연출도 네. 전공을 했었고 연기도 또 전공을 했으니까 대학교 때 대학생 시절 가가지고 영화를 막 이렇게 보고 감상하는 느낌이어서 전문적인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끔 화제되는 영화 있으면 우리도 리뷰 방송 합시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아티스트로서 보는 느낌이 또 뭐 그냥 다르잖아요. 일반 관객으로서 좋아요. 자, 어쨌든 영화 호프 화이팅 하시고요. 호프 희망을 가져요. 호프 2 기대해도 좋겠죠? 호프 3까지 완결편까지 아무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제 친구 배우 황석정도 출연을 하는데 다음 호프 2에 홍석천도 한번 황석정 배우님 네.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익함에 네. 불러볼게요. 네. 자, 유익함 영화 리뷰 시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 네.